지금 주식시장을 보면요.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? 나스닥 지수만 놓고 보면 꽤 평온해 보이는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불안감이 가득하거든요. 숫자는 분명 웃고 있는데 왜 투자자들은 떨고 있는 걸까요?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. 대형 기술주들 덕분에 지수는 그럭저럭 버텨주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치가 않죠. 시장 전체에 퍼져 있는 이 설명하기 힘든 찝찝함. 네,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지금 시장 상황이 딱 이 그림 같아요. 왼쪽의 숫자는 맑음인데 오른쪽의 투자자 심리는 태풍경보인 거죠. 이 엄청난 온도 차이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지수 자체가 무슨 재앙 수준은 아니지만 월스트리트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계속해서 경고등을 켜고 있거든요. 그들이 대체 뭘 걱정하는지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. 진짜 흥미로운 건요.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에요. 피델리티는 이거 가격표가 너무 비싸다고 하고 골드만삭스는 작은 실망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죠. 모닝스타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파티는 이제 끝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. 보세요. 모두가 결국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가 뭔지 네 가지 구체적인 이유로 나눠서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도대체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는 걸까요?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 거품에 대한 걱정입니다. 전문 용어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하는데요. 아주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싼 건 아닌지, 또 우리의 기대감이 현실을 너무 앞질러 간 건 아닌지, 바로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죠.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플러스 66%. 피델리티 보고서를 보면요. 현재 기술주의 가격표에는 과거 20년 평균보다 무려 66%의 웃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좀 비싸다, 고평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꽉꽉 눌러담긴 가격이라는 뜻이죠. 진짜 문제는 과연 이 기대를 앞으로도 계속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의 머릿속은 바로 이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. 이 화려한 파티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? 지금 눈앞의 숫자는 좋지만 이게 미래에도 지속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, 이것이 바로 불안의 첫 번째 씨앗입니다. 높은 가격 부담에 더해서 두 번째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. 바로 시장의 모든 무게를 단 몇 개의 거대 기업이 짊어지고 있다는 집중 위험입니다. 겉으로 보면 시장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. 사실상 몇몇 AI 대장주들이 나머지 모두를 질질 끌고 가는 형국이거든요. 이건 마치 거대한 빌딩을 단 몇 개의 기둥만으로 위태롭게 받치고 있는 것과 같아요. 만약 그 기둥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죠.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 자체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.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, 즉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. 투자자들은 지금 이른바 걱정의 벽이라는 것에 직면해 있습니다. 미국 연준이 금리를 대체 어떻게 할 건지,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디로 튈지, 그리고 이러다가 경제가 침체되는 건 아닌지, 이런 굵직한 걱정거리들이 짙은 안개처럼 시장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. 바로 지금의 시장 상승에 폭넓은 참여가 없다는 점인데요. 전문가들은 이걸 가리켜 얇은 랠리, thin 랠리라고 표현합니다. 얇은 랠리라는 건 말 그대로 시장 상승의 기반이 아주 얇다는 뜻입니다. 여러 업종, 수많은 종목들이 다 함께 오르는 그런 건강한 상승이 아니고요. 소수의 초대형주가 지수만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모양새죠. 그렇기 때문에 지수만 보면 멀쩡해 보여도 그 내부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는 인식이 투자 심리를 점점 더 위축시키고 있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 리스크를 전부 종합해보면요. 지금 시장의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외출 타기를 하는 기분. 데이터는 분명 괜찮은데 한 발만 삐끗해도 바로 수직 낙하할 것 같은 이 팽팽한 긴장감. 지금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.
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과거의 상승장을 이끌었던 저금리나 확장적 재정정책 같은 든든한 안전망들이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. 예전처럼 받쳐줄 쿠션이 없다는 점이 이 외줄타기를 더욱 아슬아슬하게 만들고 있죠. 결국 모든 희망이 AI라는 이 두 글자에 걸려있는 셈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요, AI 기업들이 내놓는 실적이 이 하늘을 찌를 듯한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?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,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는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아슬아슬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? 그저 불안에 떨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. 지금 당장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딱 5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지금은 외줄타기 중이다 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. 둘째, 모든 걸 AI 주식에만 걸지 마세요. 분산 투자는 언제나 어떤 시장에서나 옳습니다. 셋째, 언제 살까를 고민하지 말고 얼마에 살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.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계획의 영역으로 들어오세요. 넷째, 내가 이 돈을 넣는 이유가 10년 뒤를 보는 건지 아니면 다음 달 용돈벌이인지 그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시장이 흔들릴 때 공포에 팔고 막 오를 때 탐욕에 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맞추는 예언가가 아닙니다. 우리는 그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계획가일 뿐이죠. 완벽한 예측은 신의 영역이지만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든 버텨낼 수 있는 단단한 계획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런 시장에서는요, 남들을 따라 우르르 절벽으로 달려가는 대신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의 지도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투자자가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숫자와 분위기가 따로 노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당신의 투자 결정은 냉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나요? 아니면 그저 막연한 두려움이나 남들의 탐욕에 휘둘리고 있나요?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는 것, 그것이 바로 오늘 분석의 최종 목표일 겁니다.